안녕하세요, 디팔트입니다. 지난주 라리가에 이어 이번주는 세리에 이적 시장 리뷰입니다. 역시나 영입만 다루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벤투스를 가장 먼저 넣고 싶었지만 데리우트의 이적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장 뒤쪽으로 배치한 점 역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팀은 인테르입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함에 따라 인테르는 조금 더 그에게 맞는 선수들을 보강했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발렌티노 라자로입니다. 라자로는 우측 지역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잘츠부르크에서는 우측 윙이 주 포지션이었지만 오스트리아 국가대표를 거치면서 전범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볼 운반이 직접적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라는 점은 콘테 감독 체제하에서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스테파노 센시는 사스올로에서 패싱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압박이 분산되는 시점이면 여지없이 자신의 기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수였죠. 탈압박 자체가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다 보니 직접 압박을 탈피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전술적으로 이를 보완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매우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킥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칼리아리의 어린 에이스 니콜로 바렐라는 매우 좋은 툴들을 갖춘 미드필더입니다. 맥잘라로 기용하기에 그가 가진 툴들은 완벽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탈압박에도 능하고 직접 전진도 가능하며 패싱에 대한 테크닉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패스 길을 보는 데에는 센시보다 확실하게 낫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자신이 가진 테크닉으로 상쇄하는 선수입니다. 수비에서의 세밀함이나 경험만 조금 더 쌓인다면 정말 무서운 선수로 성장할 그런 선수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고딘에 대한 설명은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비적인 3백을 즐겨 사용하는 콘테의 입장에서 고딘과 같은 선수는 언제나 플러스 요인으로 자리하겠죠. 거기다 데브리 역시 심자기 감독의 라치오에서 3백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바 있고요. 슈크리니아르야 적응을 어디서든 빠르게 했던 선수니 걱정조차 안됩니다. 거기다가 서브가 미란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수비진이죠. 나폴리는 하메스를 영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칠 듯 보입니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의 안일함이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이거고요. 현재까지의 영입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마놀라스, 방금 막 고딘을 필두로 한 인테르의 수비진을 극찬하고 왔는데 나폴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쿨리발리와 마놀라스라는 센터백 라인은 인테르의 수비진보다 역동적이면서 상대에게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마놀라스의 발밑은 여타 센터백들의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가 가진 빠른 발이라는 무기는 역시 빠른 발을 가진 쿨리발리와 시너지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폴리의 센터백 라인 역시 매우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돈나룸마보다 더 핫한 메모리였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죠. 뭐 그래도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나폴리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디 로렌조는 빠르고 측면에서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며 동시에 득점력도 갖추고 있는 풀백입니다. 예전에 콘티가 아탈란타에서 좀 더 지능적으로 움직였다면 디 로렌조는 좀 더 감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히사이보단 잘하겠죠? 볼로냐는 현재 미하일로비치 감독이 심각한 병세로 인해 사임한 상황입니다. 오르솔리니는 그의 체제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 중 한 명이며 사기꾼 가스페리니 감독도 살리지 못했던, 그리고 볼로냐 임대 초기에도 별반 성장을 못했던 그런 선수였지만 미하일로비치 특유의 믿음 축구는 그에게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르솔리니 중심의 미하일로비치 축구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볼로냐는 기꺼이 1500만 파운드의 금액을 지불했죠. 소리아노와 산소네 이 비아레알 듀오가 다시 이탈리아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특히 소리아노는 비아레알에서 멀티 포지션을 수행했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술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산소네의 경우 비아레알에서는 잘 뛰지 못했던 레프트 윙 자리로 돌아오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날렸고요. 시즌 막바지 엘란데르는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팀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영입된 타케이로 토미야수는 낮지 않은 이적료를 기록했기 때문에 쓰긴 쓸 거거든요. 근데 뭐 잘 녹아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미하일로비치 감독이 복귀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비 전술 짜는 데에는 워낙 재능이 없는 양반이니까요. 엘라스 베로나는 유리치 감독을 선임하며 3백에서 윙백과 최전방 공격진을 이용한 역습 축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있어 라구사와 디 가우디오는 윙백과 윙어 그리고 톱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 선수들이죠. 문제는 이 선수들이 세리에 A에서 보여준 결과물들이 처참하다는 겁니다. 밀란은 잔파울로 감독을 선임하며 기초부터 새로 다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입 링크가 문어발식으로 퍼져나가 있는데 일단
테오는 2명만 확실하게 영입한 상태고요. 테오는 알라베스를 떠난 이후 기대치에 못 미치는 활약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직진성과 폭발력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잔파울로 감독은 이를 잘 살려줄 수 있는 감독이고요. 미드필더들의 위치를 조정해 풀백들에게 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고, 이는 테오에게 있어 매우 좋은 환경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데 크루니치는 엠폴리에서 꽤 오래 뛴 선수지만 그 기간 동안 많은 성장을 거둔 선수는 아닙니다. 피지컬을 이용한 전진성 하나로 먹고 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쿼드 멤버 정도겠죠? 심자기 감독의 라치오는 윙백 문제를 계속해서 겪었습니다. 이 고민을 떨치고자 했지만 룰리치가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서 라짜리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라짜리는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라짜리는 스팔의 우측면을 거의 혼자 담당했다고 봐도 무방한 선수며, 왕성한 활동량과 그라운드 내 어디에서도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은 라치오에게 있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덴마크 리그를 잠깐 봤었을 때 이 선수의 롱패스 능력은 가히 인정할 만했습니다. 우측 센터백인 필리페의 성장이 더뎌짐에 따라 라치오는 바브로를 영입한 듯한데 수비적인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도 라치오 센터백 중심에는 아체르비가 있으니 괜찮겠지만요. 이번 시즌에도 사스올로는 많은 선수들을 뺏겼습니다. 그래도 뜯긴 만큼 많이 데려오긴 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포팅하는 팀인데 걱정이 참 많이 앞섭니다. 지난 시즌 카푸토의 득점력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든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으며 엠폴리의 역습 축구에 가장 최적화된 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다만 이 선수가 과연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스트라이커에게 단순히 득점만을 원하는 감독은 아닙니다. 좀 더 밑에서부터 같이 라인을 끌어올려주길 바라죠. 바바카르가 중용받지 못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고요. 과연 카푸토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호제리우가 임대를 처음 와서 처음 경기를 치룰 때가 생각납니다. 수비의 숫자도 제대로 모르는 풀백이었죠. 라인을 못 맞추는 건 기본이고 1대1만 했다 하면 상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돌파하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가장 많이 발전시킨 선수 중 한 명이고 말이죠. 공격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윙어들이 좁혀 들어올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아무쪼록 완전 영입되었으니 부디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폴 리롤라가 떠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데려온 제레미 토리안, 리롤라의 빈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질 것만 같은 다음 시즌이네요. 센시가 떠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의 미드필더를 데려왔습니다. 하메드 트라오레는 보다 테크니컬하며 직접적으로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부분이 살짝 걸리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그런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AS 로마는 폰세카 감독을 선임했고 이에 맞게 골키퍼부터 빌드업에 최적화된 파우로페즈를 영입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세티엔의 베티스는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갔고 파우로페즈 골키퍼의 영향력은 적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패싱 플레이에 중점을 둘 폰세카 감독에게는 최적의 골키퍼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딜이 성사되자마자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링크가 뜰 때부터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디아워라가 잘했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대략 한 2시즌 전부터 그는 피치에 나와서 산책을 즐겼어요. 나폴리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죠. 물론 홀딩 자리에서 볼 배급을 좀 잘해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기용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큰 선수죠. 최근에는 뭐 제대로 뛴 걸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선수가 2100만 유로라뇨. 스피나졸라는 확실히 좋은 풀백 자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리 체제 하에서 역발 풀백은 그 가치를 제대로 살려내기 힘든 축에 속하며 우측 자리에서의 스피나졸라는 그의 기량을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로 떠나오게 되었죠. 콜라로프의 노세화가 빠르게 진행됨과 동시에 폰세카 감독이 그를 센터백으로 기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어떤 식의 포백을 보여줄지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팀 유벤투스입니다. 사리 체제로 들어서며 미드필더진을 싹 갈아엎은 모양새이며 수비진 역시 세대 교체를 꾀하고 있는 그들이죠. 메리흐 데미랄은 지난 시즌 데제르비 감독 부임 이후 달라진 스타일 탓에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사스올로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득점도 많았지만 실점도 많았던 그런 시즌으로 남으려나 싶었는데 데미랄은 단 반 시즌 만에 팀의 수비 안정성을 높여준 선수입니다. 데제르비 감독 하에서 센터백이 지녀야 할 어느 정도의 빌드업 능력도 가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파이팅 넘치는 수비는 팀에게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활동 반경이 넓은 수비수입니다. 데미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데미랄보다 패싱에 관해서는 뛰어나다고 할 수 없지만 볼을 다루는 컨트롤 부분에서는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카 펠레그리니는 스피나졸라와는 반대로 좀 더 직진에 특화되어 있는 풀백입니다. 빠르고 동료를 활용해 전진할 수 있는 선수죠. 하지만 칼리아리의 특성상 계속해서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사리는 윙어와 풀백
풀백의 위치를 이용해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독이며 루카는 이 부분에 있어 발전을 이루어야 할 거예요. 램지는 사리가 추구하는 메잘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장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수이며 이런 점은 사리볼과도 매우 좋은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사리도 미드필더들의 전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도같은 감독이니까요. 다만 세모발 이미지는 이제 좀 탈출해봅시다. 부포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라비오는 램지보다 좀 더 밑에서 활동하며 홀딩 미드필더를 보좌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알랑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역시 알랑이 그랬듯 좌측의 공격이 무뎌질 때면 직접 우측의 공격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센터백 매물을 유벤투스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시즌 베나티아를 떠나보냄과 동시에 보누치의 부침을 막지 못했고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죠. 데리흐트는 어리지만 즉시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센터백이며 루가니의 성장이 정체된 지금 유벤투스 수비진의 미래와도 같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데미랄, 로메로와 함께 유벤투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